미국은 군 8,500명을 동원한다. 러시아는 함정 160척을 동원해 해상훈련을 한다.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최고조입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말 일어날까요? 글로벌리티 서영민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만약 푸틴이 모든 병력과 함께 진입한다면 2차 대전 이후 최고 규모의 침공일 것이라고요. 네, 지금 전쟁 직전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감싸고 13만 병력을 집결시켜 놨습니다. 그에 반해 나토군은 한 5천 명, 미군은 폴란드에 한 4천 명 정도 있는데 물론 추가 병력 지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미 국방부도 어떤 형태로든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영국은 러시아가 침공하면 나토군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덴마크, 스페인은 군함 전투기 지원을 하거나 검토합니다. 프랑스도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If a single additional Russian force goes into Ukraine in an aggressive way, as I said, that would trigger a swift, a severe, and a united response from us and from Europe. 네, 그래도요, 이 수적으로만 봐도 러시아가 압도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21세기에 이렇게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푸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014년에 한 일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기습적으로 크림반도에 들어가서 20일 만에 영토 병합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푸틴의 존재를 과시하는 역사적 사건이 됐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나 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하던 학자들의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지정학의 시대가 푸틴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정말 푸틴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가장 심각합니다. 증시, 채권, 통화까지 트리플 약세인데요. 증시는 올해 들어서 15%까지 급락했고요. 국채 금리도 2016년 초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도 한번 보면요. 환율은 그래프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워낙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78, 79 루블 정도 수준인데 저게 2014, 15년에 러시아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겁니까? 목적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림 병합 때는 세계가 넋을 놓고 있었지만 기습을 한 거였지만요. 지금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차와 항공기를 앞세운 진짜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군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군을 움직일 돈, 경제력은 다릅니다. 자원 부국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GDP 규모가 작습니다. 게다가 국방비 역시 우리나라보다 적게 쓰는 해도 있을 정도입니다. 돈이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시선을 넓혀서 글로벌 경제를 보면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앞으로 더 부족해질 거고요. 잠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전면전, 장기전 가면 경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이 불확실한 게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할 거라는 그런 큰 모험을 할 거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8년에 조지아 침공할 때, 14년에 크림반도 침공할 때 보면 확실한 승산,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크림반도는 꼭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영토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미국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번 기회에 동진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써라. 이런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는 거라면 전쟁보다는 전쟁하겠다는 위협으로 최대한 긴장의 수위를 높여놓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위협이 목표일 수도 있다. 근데 안 그래도요. 미국은 그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러시아까지. 바이든 대통령 아주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 자체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로 그대로 압박만 하게 되면 중국과 더 밀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방이 제재하면 중국이 도와주는 중러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함께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미국의 시선과 국력이 더 분산되게 돼서 각자가 원하는 걸 더 쉽게 얻는다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경제 제재의 한 방법으로 국제 결제망 퇴출 얘기가 나오니까 러시아 바로
중국과 별도의 결제망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 중국이 좀 이런 불편한 도발은 좀 참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이 조지아 침공했을 때요. 그때 나무세티아 침공했을 때 그때 날짜가요.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습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